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도 없고 주소도 없는, 오직 검은 봉투 속에 들어있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있는 편지. 당신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11월 17일 밤 8시 리분 저택으로 오십시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고민했습니다. 찢어버릴까? 무시해버릴까?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모두가 정말로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죽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줄은. 11월 17일 오후 7시 영국 북부 해안, 거센 바람이 바다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절벽을 향해 맹렬하게 부딪혔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끝없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절벽 끝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리분 저택. 100년 넘게 절벽 위를 지켜온 거대한 석조 건물.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밤마다 창문에 불빛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소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저택으로 7명의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도시에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유명한 외과 의사, 한 명은 은퇴한 판사, 베스트셀러 작가, 전직 군인, 변호사, 사업가, 그리고 젊은 여성.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가 검은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 저녁 8시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 리처드 해밀턴. 그는 차에서 내리며 저택을 올려다봤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자 잠시 저택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마치 수백 개의 검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상상일 거야. 한 명, 또 한 명,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관찰하며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도착하자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닫혔습니다. 밤 8시 30분 60대 후반인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손님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긴 테이블,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불꽃.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인인 에드워드 블랙우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틱, 틱, 틱. 그리고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찔려 뛰어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주인님이 사라졌습니다. 순간 식당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졌다뇨? 무슨 말입니까?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분 전까지 서재에 계셨습니다. 차도 직접 가져다 드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손님들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저택 안은 미로 같았지만 그들은 저택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그리고 수십 개의 객실. 하지만 블랙우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하 와인 저장고로 내려간 전직 군인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여기다. 숨이 가빠질 정도로 모두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 에드워드 블랙우드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오래된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붉은 피는 천천히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없어 보였으며 숨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거나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어떻게 사라진 걸까? 사람들이 점점 충격에 빠졌을 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쿵! 모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다리가 폭우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다리, 산산조각 나는 나무들, 그리고 완전히 끊겨버린 길. 이제 누구도 이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는 저택 안에 있었고 그들은 범인과 함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층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람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다는 걸. 고립된 저택, 잠긴 밀실, 그리고 시작된 첫 번째 살인.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지금 리브는 저택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밤 11시 37분, 폭풍은 거세지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쾅! 쾅! 마치 누군가 저택을 부수리한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그들은 죽은 에드워드 블랙우드의 음성이 천둥소리와 함께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죽일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의심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갑자기 굉음 소리와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위층에는 아무도 없는데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전직군인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확인해보죠. 손전등 하나, 그리고 떨리는 촛불 몇 개. 그들은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계단은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2층 복도, 찌륵 같은 어둠,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클레가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복도 끝, 손전등이 닿지 않은 어둠 속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형체가, 키가 크고 마른 실루엣, 그리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이클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벽뿐이었습니다. 봤습니까? 분명 누군가 있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블랙우드의 개인 서재방 앞에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분명 잠겨 있었는데. 하지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끼익. 문은 밀려 열리고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움직이며 책상과 벽난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벽난로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렸고 액자한 사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왜? 그 사진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 그 순간 클레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바닥! 사람들은 손전등을 아래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젖은 진흙 발자국. 하나, 둘, 셋. 분명 방 안으로 들어온 흔적.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들어온 발자국은 있었지만 나간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천천히, 일정하게. 사람들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은 흔들렸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완전한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사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제 뒤에.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사 뒤로 향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집사는 계속 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날 새벽 사람들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누구도 잠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3분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이 울렸습니다. 살려줘. 사람들은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비명이 들린 곳은 판사의 방이었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쾅, 쾅, 쾅.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갑자기 멈춰버렸고 잠시 후 판사의 방에서는 완전히 침묵만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이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13분 리븐 전택 전체를 뒤흔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잠긴 판사의 방.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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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열어줘. 살려줘.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움켜쥔 것처럼. 잠시 후 찾아온 침묵. 그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안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직 군인 마이클이 문을 향해 몸을 던져 세게 흔들어 보았습니다. 쿵!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마침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사도 범인도 그 누구도. 분명 몇 초 전까지 안에서 비명이 들렸었는데, 그리고 방 한가운데 카펫 위에는 판사가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첫 번째 심판이 끝났다.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안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순간 작가 엘리너가 침대 아래를 비추어 보자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손전등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달려갔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몸은 침대 아래 억지로 밀어넣어진 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죽기 직전의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외과 의사 리처드가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판사의 시신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해요, 뭔가가. 사망한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5분 전. 그렇다면 그들이 복도에 모여 있을 때 범인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복도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운 복도, 길게 늘어진 그림자, 희미하게 흔들리는 불빛, 모든 것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아래에 있어. 사람들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식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벽난로 위에 새로운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종이. 누군가 방금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마이클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는데, 진실은 10년 전에 묻혔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들이 함께 숨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새벽 모두가 식당에 모여 있었지만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잠을 혼자 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번개가 창문을 비췄습니다. 쾅! 그 순간 클레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모두가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절벽 끝, 거센 비바람 속 검은 코트를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번개가 다시 하늘을 가르자 그 사람의 얼굴이 잠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지하 저장고에서 죽어있던 에드워드 블랙우드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가 돌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다음 희생자를 선택한 것처럼.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한 그림자,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 위, 그리고 번개가 비춘 단 몇 초.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정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에드워드 블랙우드는 죽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시신을 확인했던 사람을. 그런데 창밖에 나타난 남자는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브는 저택에 남겨진 5명의 손님들은 살인자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죽은 사람이 돌아온 걸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4시 17분 식당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한 채 모여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위층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쿵! 모두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쿵! 마치 무거운 무언가를 바닥에 끌고 가는 소리.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층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한 번 쿵.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전직군인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계단을 오르기 시작해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엘리너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생긴 흔적. 빗물이 묻은 발자국은 복도를 지나 에드워드 블랙우드의 개인 서재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아래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어. 마이클이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철컥.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끼.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책상 위에 촛불 하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누군가 읽담한 것처럼 펼쳐진 낡은 서류철. 누군가 분명 몇 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클레어가 책장을 가리키며 저기! 책장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후! 마치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처럼. 마이클은 책장을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 한 권을 당기는 순간 철컥! 낡은 기계음이 울리며 책장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좁은 비밀 통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통로 안으로 비춰지며 먼지가 가득한 좁은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벽마다 걸려있는 수십 장의 사진, 사람들은 한 장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엘리너가 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파산한 가족들,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소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이름, 에밀리 하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하나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일까? 그 순간 통로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 엘리너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다 그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스르륵. 그러나 얼굴은 벗겨졌지만 가면이었습니다. 통로 끝에 서 있는 사람, 검은 코트, 검은 장갑, 그리고 에드워드 블랙우드를 본뜬 가면 얼굴. 순간 엘리너는 범인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설마 당신이었어? 범인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통로 안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툭! 완전한 암흑. 그리고 들려온 비명소리. 꺄! 마이클과 다른 사람들은 비명을 듣고 통로로 달려갔습니다. 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리며 흔들리고 있었지만 통로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인도 엘리너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단 하나의 종이만 떨어져 있었는데 마이클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이 시작된다.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범인은 아직 저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너는 범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28분. 리분 저택은 마치 죽은 건물 같았습니다. 복도에는 피냄새가 남아 있었고 벽난로의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7명이었던 사람들, 하지만 3명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그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파도가 절벽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쾅, 쾅. 마치 누군가 저택 밖에서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택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밖보다 아니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이미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갑자기 저택 전체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치지직.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죽은 자의 목소리, 에드워드 블랙우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시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서재로 오시오. 모든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방송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의 초대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삐걱, 삐걱. 바닥이 울릴 때마다 모두가 흠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재 안은 어둠뿐이었고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중앙, 검은 코트를 입은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번개가 창문을 강하게 비췄습니다. 과! 순간 드러난 얼굴, 에드워드 블랙우드. 사람들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순간 그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벗었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가면. 그 아래는 젊은 여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클레어. 아니, 에밀리 하트.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소녀.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 드디어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토머스 하트의 딸. 에밀리는 천천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씩 아주 천천히.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모두 침묵했죠. 당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진범이 누구인지, 누가 돈을 훔쳤는지, 누가 증거를 없앴는지. 블랙우드는 모든 걸 계획했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밀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에밀리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당신은 블랙우드를 죽일 수 없어.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블랙우드가 죽은 시간. 당신은 아직 저택에 도착하지도 않았어.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얼굴에서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첫 번째 살인은 누구의 짓이었을까? 그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짝, 짝.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든 시선이 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 리처드.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정상적인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무언가를 품고 살아온 사람의 웃음. 정답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블랙우드는 내가 죽였어.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전 내 형도 그 사건 때문에 죽었지.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어. 그는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난 내가 복수를 준비하는 걸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지. 그리고 이 밤을 이용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가 죗값을 치르게 만들기 위해. 갑자기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끝까지 심판을 완성해야 하니까.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몇 시간 뒤 폭풍은 멈췄습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으로 리븐 저택 창문을 비췄습니다.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고 에밀리와 리처드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거짓말, 침묵, 그리고 외면. 그것들이 쌓여 결국 세 사람의 죽음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리븐 저택은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시작된 그 마지막 심판의 밤을. 사람들은 때론 거짓말보다 침묵으로 더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들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이들남이었습니다.